이거 네가 마음에 든다고 샀잖아. 왜 안 입어? 어? 오늘 보니까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조그만 게 왜 이렇게 옷에 욕심이 많아? 나중에 너 결혼하면 네 신랑 네 옷값 떼느라 허리가 휘겠다. 혜란아, 내가 네 엄마니까 이렇게 받아주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없어. 알겠어? 몰라. 다시 사줘. 다른 걸로 빨리. 참, 제가 생각해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저의 집착은 엄마도 못 말릴 정도였답니다. 사실 이런 응석바지가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국내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중견기업인이셨고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정말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혜란아,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몰라? 시간이다. 시간. 괜히 돈 아낀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바보짓은 없다. 너도 나중에 크면 돈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진 시간을 잘 쓰는데 집중해야 해.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 전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에 있어 시간을 늘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시간과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좀 달랐습니다. 야, 이번 과제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얼마면 돼? 지난번보다 조금만 더 주면 좋겠는데. 알았어. 나 지금 애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모레까지 다 해놔. 알겠어. 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남의 시간을 돈으로 샀고 대학 시절엔 정말 노는데 시간과 돈을 다 쓸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사실 공부에 관심도 없고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에 대한 열정은 남들을 못 따라갈 정도였죠.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옷을 예쁘게 입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꾸며주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할 것을 생각하면 아주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엔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제가 안 입는 옷을 리폼해서 친구들에게 입혀주는 게 제 취미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야, 이거 완전 이쁜데? 정말 네가 입던 옷 맞아? 응, 맞아. 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리폼해보니 꽤 괜찮네? 야, 나도 해주라. 나도. 나도 해줘, 응? 전 공부보다 친구들 옷 만들어주는데 대학 시절을 다 보냈고 저는 제가 만든 옷을 스크랩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제가 스크랩한 것을 한 의류회사에 보냈고 의류회사에서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혜란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혜란 씨 패션 잡지 잘 봤어요. 너무 멋지던데요?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는 건 어때요? 일종의 스카우트 제안이에요. 네? 사실 저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제가 돈을 안 벌어도 아빠가 필요하면 늘 주시니까 굳이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하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전해졌고 아버지는 절 부르셨습니다. 에라나, 네가 만든 옷을 보고 의류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던데 왜 거절했냐? 굳이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적성에도 안 맞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너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쩔 거냐?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버지 회사 집은 저한테도 좀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그러면 굳이 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은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나도 네가 어릴 땐
내 자식, 내 마누라는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했어. 그땐 시간이 돈보다 소중했지.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혜란아, 내가 자식이 너 하나 아니냐?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봐. 아빠가 지원해줄게. 전 아빠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사장의 딸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라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제 느낌대로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사람들이 난해한 디자인에 불편한 옷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쇼핑몰은 중산층이 구매하는 곳 아닌가? 등 여러 가지 댓글 테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 패기와 열정, 의지만 믿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첫 시도는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댓글처럼 제가 차린 쇼핑몰이 딱히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도저도 아닌 제 쇼핑몰은 쇼핑몰의 홍수 같은 곳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전 이에 굴하지 않고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다시 또 실패하면 다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혜란아,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 할 위험도 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니? 엄마는 네가 그냥 좋은 집안의 남자 만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내가 성격이 좀 지랄 같아서 그렇지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인 거 몰라? 알잖아. 나 이거 꼭 성공할 거야. 저는 발로 뛰며 사업하면서 고생이란 걸 처음 해봤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 말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차츰차츰 저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3년 만에 100억대 수익을 창출하는 쇼핑몰 CEO가 됐습니다. 네가 해낼 거라 믿었어. 잘했다. 내 딸 장해. 아빠가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지. 어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혜란이가 멋진 사장님이 되다니 엄마는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데 혜란이가 사장님이면 우리 집에 사장님이 2명이나 있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 집 회장님이잖아, 당신. 당신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고귀한 만화님으로 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당신도 참.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저는 2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버지도 알아주는 사업가, 딸도 사업가. 이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저희 집과 사돈을 맺으려는 집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혜란이 쇼핑몰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아니 너는 무슨 복을 타고났니? 남편도 돈 잘 벌어, 딸도 돈 잘 벌어. 정말 우리처럼 작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 뭘,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유학에서 돌아오는데 혜란이랑 한번 만나게 해보면 어떨까? 아 맞다, 둘이 어릴 때 한번 보기도 했잖아. 안 그래도 매일 혜란이 선보여주고 싶다고 우리 집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야. 전화통에 불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집안 좋겠다, 능력 있겠다, 빠지는 게 없잖아. 나도 혜란이 시집 보내고 싶은데 아직은 일이 좋은가 봐.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 들어오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응? 혜란이한테 물어볼게. 전 사실 아주 오래전 잠시 한 남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헤어졌고 그 이후로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완전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도 몰랐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일에 도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 남자는 제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아버지는 사정실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회사 하청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왔니? 인사드려라. 아빠랑 회사 초기부터 일해온 협력업체 사장님이시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최 사장하고 말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자꾸나. 네. 전 예전부터 그 협력업체,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장님은 아빠가 예전부터 친형제처럼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말만 들었지 저도 실제로 보긴 처음이었는데 사장님의 인상은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세다고들 하는데 그 사장님의 카리스마도 보통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곧바로 저와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잘 아는 참치집이 이 근처에 있는데 제가 두 분을 오늘 모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혜련아, 어떠니? 전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아버지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같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최 사장 말대로 되면 나도 바로 투자하겠는데 외국 바이어라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사장님, 이제 글로벌입니다. 저희도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 신제품을 외국에 먼저 오픈하는 게 영 감이 안 와서 말이지. 저 믿고 투자해 보십시오. 사장님 이제 국내 오너리스트가 아니라 세계 오너리스트에 오르실 테니까요. 아예 제 사장 배짱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 이번에 제 아들이 제 일을 좀 돕게 됐습니다. 그 서울대 나온 아들? 네, 아버지 사업 배워보고 싶다고 요즘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지낸답니다. 회장님 한번 뵙고 싶다고 워낙 부탁을 해서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 언제든 오라고 해요. 참, 우리 혜란이랑 보면 좋겠네. 혜란아, 어떠니? 저는 오늘 점심도 제가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다 저 최 사장 아저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니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텐 굽신굽신 거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이야기했죠. 아빠, 아까 최 사장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귀가 구렸어요. 혜란아, 나 최 사장 없었으면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어. 최 사장이 내일이라면 온몸을 던져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사람은 변한다잖아요.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나는 지금 최 사장 아들 보고 괜찮은 사람이면 너랑 짝지어주려고 하는데 아빠! M&A까지 하고 수재 중 수재란다. 우리는 돈이 있으니 머리 좋은 사위 하나만 있으면 난 더 부러울 게 없을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전 딱히 이상형도 없었지만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랑감을 저에게 추천한 적은 처음이라 좀 의외였죠. 전 단칼에 싫다고 이야기했고
최 사장 그 아저씨와는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은 모를 일이라고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최 사장 아저씨의 식구들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최 사장, 여긴 어쩐 일이야? 어휴, 회장님, 저는 식구들이랑 모처럼 외식 나왔습니다. 이 식당 애용하시나 봐요. 여기 주방장이 나랑 20년 지기야. 음식이 나한테 아주 딱 맞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자네 아들인가? 네, 재우야, 인사드려라.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최재우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말로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지만 제 눈을 아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저 남자 왜 저러나 생각했죠. 이 근처에 리버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차 한잔 어떠십니까? 좋지. 자, 그런데 우리 청춘 남녀는 빼고 저희끼리 어떨까요? 아마 저희 따라오면 지루하기도 할 거고 말이죠. 그래, 내 재우군이랑 따로 차 한잔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누가 판을 짜놓은 것도 아닌데 정말 저는 최 사장 아저씨의 바람대로 그 아저씨의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셨다고요? 네. 전 혜란 씨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제가 혜란 씨보다 혜란 씨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혜란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장님께 예쁜 딸이 있다고. 전 늘 어떤 사람일까 상상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솔직히 너무 놀랍고 기쁘네요. 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젊은 CEO로 엄청 유명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 사업에 대해서요? 전 제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사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저희 회사 직원도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모처럼 제 안에 있던 답답한 질문들을 해결한 것 같아 좋네요. 앞으로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콜하세요.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님은 저희 가족이 그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는 걸 미리 알았고 그 아들과 저를 맺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런 똑똑한 사람과 일을 하고 인생을 함께한다면 결혼이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란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과 아주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야? 응. 역시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구만. 그래, 결혼해 둘이. 그래도 우리 하청업체 사람 아들을 혜란이 짝으로 맺는다는 게 좀... 돈은 우리가 많잖아. 혜란이 짝으로는 재우군이 제격이야. 아유, 난 삼정가에서 연락이 와서 혜란이 선보여주려고 했더니만. 괜히 그런 재벌집에 가서 우리 혜란이 기죽이는 것보다 재우 같은 똑똑하고 성실한 남자가 혜란이한테 맞는 짝이야. 역시 사업가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니까. 아빠, 그럼 나 결혼식 준비해도 되는 거죠? 물론이지.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했고 저는 최 사장 아저씨를 시아버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만나게 된 인연은 가불관계이지만 이렇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 이상 이제 격없이 대해도 괜찮겠지? 그럼요. 그러면 당분간 재우는 혜란이 사업 같이 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아버님, 사업은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직원들도 있고. 네 사업은 제후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니 둘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넌 아직도 내가 너희 아버지 하청업체 사장으로 보이냐? 그게 아니라 난 이제 네 아버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다. 하늘 같은 시애비다. 알겠냐? 결혼하고 나니 180도 달라진 시아버지의 태도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쇼핑몰도 남편과 공동대표가 되길 바랬습니다. 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공동대표라니, 내가 키운 회사야, 내 힘으로. 그런데 왜 당신이랑 내가 공동대표가 돼야 해? 부부는 원래 일심동체인 거 몰라? 나도 당신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 그건 옛날 얘기지. 당신 요즘 사무실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신상품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 그런데 무슨 공동대표야. 당신도 사업하고 싶으면 당신 이름으로 처음부터 시작해. 중간에 남의 차 얻어 타지 말고. 야,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가? 이건 뭐 남편이고 뭐고 없구만. 됐어. 나도 마누라 옆에 빌 붙어서 사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아버지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최서방네 집이 우리 집보다 많이 기우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아빠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안 그래도 해외 사업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거 진행하고 사돈하고 최서방하고 기 좀 펴게 해줘야겠다. 아빠, 시댁이 편해야 네가 편해.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진행하는 거야.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아빠는 저 때문에 시아버지가 제안한 해외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너무 나서지도 않았고 그냥 제 일만 하며 묵묵히 지냈죠.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정말 그놈의 돈 타령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 수익은 좀 어떠냐? 네? 얼마 벌었냐고. 지난 분기보다 좀 떨어졌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떨어지다니. 이래놓고 친남편 기나 죽이고 지 사업도 제대로 못 굴리면서 우리 재우 키 죽이고 싶었어?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재우 키 죽이고 그럼 못 쓴다. 알지? 사업이라는 건 순식간에 흥했다가도 망하기 마련이야. 네가 기고만장해서 남편 키 죽이면 집안 기둥이 안 서는 거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더니 매달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어머니 용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데요? 시애미가 달라하면 그냥 주는 거지 뭐 말이 많아. 또 그만큼 벌면서 나에게 고작 그 돈 주는 게 아깝니?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한테 생활비도 받으시잖아요. 돈이 있으신데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히 드릴 수 있죠. 나도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면 돈 쓸 때 많아. 시애미가 용돈 좀 달라는데 그렇게 아깝냐?